네, 피플인사이드 통해서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머니투데이의 김태훈 정치부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트코인 얘기, 가상화폐 얘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 방금 전에 이제 정부에서도 다시 한번 좀 수습 차원에서 브리핑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게 또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상황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청와대 입장이 좀 난처해졌습니다. 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비트코인 그 거래소 폐지를 반대하는 청원이 오늘 오전 중에 18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청와대에서는 이 청원 게시판에 20만 명이 동참을 하면 그 대답을 해주게 돼 있는데요. 내놔야죠. 예, 근데 사실 지금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청와대에서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만일 이제 20만 명이 넘어서 이 청원 게시판에 대답을 해줘야 된다면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지 지금 난감한 입장입니다. 오늘 브리핑 이후에도 청원 게시판에 계속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이 계속 많아질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와 관련해서 또 야당에서도 또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격거리가 사실 부족했던 야당인데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까지도 이렇게 동요를 하고 나서니까 호기를 잡았다 이러고 이제 좀 강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그 돌쇠 법무부를 맡겠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예. 자유한국당으로 옮긴 남경필 지사는 아니 이렇게 그 국민들이 걱정되면 거래 보안 수단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오늘 뭐 청와대 책임, 법무부 책임 이렇게 책임론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못지않게 여당에서도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좀 난감할 것 같은데요. 여당 입장으로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율 걱정이 가장 큰데요. 예. 지금 그 역시 난감한 게 내부적으로도 이 법무부의 그 거래 규제 조치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칫 그 지지자들까지 이렇게 돌아서면서 그 고공행진을 하던 민주당의 강세가 꺾일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상 뭐 이렇게 무대책 인 상태여가지고 별다른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론을 이 문제는 계속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남북관계 개선인데요. 주말 사이에도 뭐 관련한 소식들이 계속 나왔었고 현재까지는 뭐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그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 전쟁 날까봐 조마조마했었는데 그렇죠. 예. 갑자기 확 해빙기를 맞았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 평창올림픽을 남북 대화의 그 계기로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를 계속 피력해왔는데 신년 그 김정일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여기에 화답을 했습니다. 예. 곧이어 9일날 그 고위급 회담이 성사가 됐고, 그다음에 어제하고 오늘은 그 북한 측의 예술단 파견을 위해서 실무 접촉이 이루어지는 등 예. 지금 급진전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으로서 어떤 미국과 중국에서도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남북 관계 문제에서 가장 걸림돌이 사실은 미국의 강경한 태도였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핵단추 얘기를 할 정도로 사실 위태위태한 상황이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의 그 대화 의지에 대해서 막을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었는데 예. 이번에 그 남북 대화와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에 대해서 100%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혀서 문재인 대통령이 힘을 얻었습니다. 또 그 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훈련을 그 연기하는 그런 방안도 네. 미국의 지지를 얻었고 예. 또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도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하면서 적극적인 그 지지를 표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아무래도 북한 문제다 보니까 끝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 아직까지도 약간 불확실성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북한의 태도의 문제인데요. 예. 지난 9일 고위급 회담에서 이제 우리 통일부 측이 이산가족 상봉을 공동 보도문에 담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때 북한 측에서 그 탈북 여종업원 소환 문제를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은 이제 지난해부터 계속 이 문제를 이렇게 그 거래 조건으로 내세워 왔기 때문에 예. 남북 대화가 이루어지면서도 자신들의 입장을 꺾지 않는 걸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해서 어제 북한 측이 그 궤변이라면서 강력하게 네. 비난을 했는데요. 예. 북한이 이제 변덕을 부릴까봐 그런 게 가장 걱정이죠. 그렇죠. 우리로서는 좀 조심조심하는 수밖에 현재로서는 없을 것 같은데요. 과연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어떤 남북 관계 개선이 실제로 이렇게 나타날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주에 어떤 선언문을 발표함으로써 뭐 속도가 더 붙을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현재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뭐 되는지 안 되는지 위태위태하게 진행이 됐는데 결국 네. 이번 주에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와 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그 통합 정치 개혁 선언문을 공동으로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통합을 선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쪽에서 조금 이렇게 뭐랄까 유보적인 입장, 뭐 밀당을 한다. 모호하게 얘기를 예.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뭐 최근에는 통합으로 확실히 입장을 정하고 안 대표하고 이제 행보를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이제 걸림돌이 그 호남 중진들 박지원 그 국민의당 전 대표를 비롯한 호남 중진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네. 그 정리를 하느냐 이 문제가 최종 그 통합 선언까지 남아 있는 그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박지원 전 대표의 스탠스도 여전히 궁금한 상황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근데 또 반대쪽에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현재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통합 반대파가 이제 그 통합을 반대하면서 자기네들 독자적인 신당을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뭐 지금 굉장히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난의 강도를 높이고 있고 예. 우리도 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신당 꾸리기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 워낙 이게 정치 논리가 복잡하게 얽힌 부분이라 여기도 이번 주 안에 좀 어떤 움직임들이 새롭게 나타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의 김태은 정치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